안녕하세요. 아트피아 연기학원 원장 정경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신이 시간 대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텐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를 알고서 공부를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수업 대비 효율을 분명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성적 향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1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가득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아무리 훌륭한 의사나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리고 좋은 약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환자의 의지가 없으면 그 치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에는 공부하려고 하는 이 학생의 의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와서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성적은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거.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자기를 방해하는 외부 요소를 차단해라. 우리가 물을 끓이려고 하더라도 그 끓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일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떠한 연습이나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집중이 되기까지의 기본적인 준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학생들에게 있어서 집중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를 저는 핸드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연습을 하다가 바로 또 핸드폰을 보고, 또 핸드폰을 보면은 그냥 핸드폰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려고 했다가 자연스럽게 별스타그램이나 네이버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내가 했던 습관의 패턴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끓기도 전에 또 다 식어버리고, 물이 끓기도 전에 식어버려서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에 완벽히 100% 몰입이 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능률을 올리고 싶으면 적어도 내가 그 분야에만 완벽하게 집중하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방해하는 게 핸드폰인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책상 위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있는 친구와 가방에 놓고 있는 친구, 그리고 아예 핸드폰을 갖고 오지 않은 친구,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집중력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핸드폰이 책상 위에 있는 친구보다 핸드폰이 없는 친구가 내가 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선 공부를 하거나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하다가 조금만 내가 몸이 좀 찌뿌둥하면 바로 핸드폰을 보거나 그런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 두뇌는 익숙한 것에 더 빨리 그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핸드폰을 봐버리면요, 그 핸드폰을 했던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집중은 바로 여기에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가 공부했을 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할 때는요, 정말로 감동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되게 컸어요. 그 이유에는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의 자세가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고, 내가 이 공부로서 정말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꼭 이 공부를 통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떠한 그 강력한 그 감동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의무교육화가 되면서 공부하면은 하기 싫고,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인식으로 잡혀버린 거죠. 쉽게 말해 내가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떨어진 거예요. 공부는 장기 기억화가 됐을 때 좋은 성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그 사건을 받아들였을 때 나의 감정이 굉장히 컸을 때 그거를 장기 기억화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어떤 사건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 감정이 그때 크지 않으면 그거는 나한테 어떤 지나가는 일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로 감동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 공부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이 지식은 장기 기억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또 해야 돼, 이런 그냥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내가 귀찮은 듯이 공부를 하면은 절대로 이거는 장기 기억화가 될 수 없습니다. 능률이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10시간을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찌뿌둥한 마음으로 내가 축 처진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거와 1시간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는 상태로 하는 거랑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큰 감동과 그런 감사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감사함을 갖고선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성공을 했지만, 지금은 공부라는 것이 너무 힘든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기 싫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공부를 하니까 아무리 내가 책상에서 오래 앉아있고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능률은 오르지 못하겠죠. 세 번째, 이건 되게 중요한데요. 모든 연습은 실전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과 실전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상대적으로 학교보다 집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교복을 입는다든지, 혹은 부모님한테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튼다든지, 그러면서 온라인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서 자신을 진짜로 이게 학교나 혹은 실전이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실전 상황이 되면은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집중력도 높아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느슨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꿔보라는 거죠. 어떻게? 연습을 실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시간 전에 그 수능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시간이라든지 수능 때와 똑같이 학교에 등원해서 쉬는 시간 몇 분을 갖고 점심시간도 똑같이 갖고 내가 수능 때 먹을 도시락도 똑같이 쌓아놓고, 그러면서 똑같이 실전과 연습을 차이가 없이 우리가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평소의 긴장도, 정신적 긴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중력은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전에서의 긴장도는 낮아져서 내가 평소 때의 그런 실력이 실전에서도 잘 발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실전과 연습의 차이를 줄이는 연습이 가장 좋은 연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실전에서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연습 때의 집중력이 높아져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좀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에게 좋은 팁을 알려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분명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